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도 전해져서 저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조금 전 미국 국방장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What I would say the president's been most clear about is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Never. Full stop. No money released to Iran until they perform. There's no trust and verify. There's no trust here, and we're going to verify everything. Nuclear material will be destroyed and removed. The nuclear program will be dismantled. The straits will be open. No tolling. 아까 최 의원님께서 MOU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원장님 지금 그렇죠. 미국이 이번 전쟁을 한 이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 그렇죠. 핵무기 문제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진 게 없거든요.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각종 언론 매체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크게 이 MOU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한 4가지 정도예요. 네. 첫 번째는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그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이라든가 지금 걸려있는 기존의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문제는 앞으로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면서 그 협상에 따라 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제 완전한 이 MOU 형태가 아닌 정식의 종전 협정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이 돼야 되고 예. 이런 이란의 약속 이행 정도에 따라서 또는 이란 쪽은 이제 뭐 동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의 동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앞으로 해제될 거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 지금 종전은 단순히 미국 이란 간의 교전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스라엘과 이른바 얘기하는 저항의 축, 대표적인 게 헤즈볼라죠. 레바논이나. 헤즈볼라 간의 교전도 포함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전히 이 서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정말 얻은 게 맞느냐는 이게 MOU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 이란이 계속 그동안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든지 이란의 그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상당 부분 기존의 원칙에서 양보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예. 바로 그게 이란의 경우에도 사실은 14일에 원래 이 MOU 서명과 관련돼서 예. 실제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벌써 이란도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는 것이 이란 입장에서 결코 그렇게 그 만만치 않은 부담스러운 상황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14일 잠시 뒤에 해볼 거고 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네.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때렸어요. 네네. 이게 지금 MOU 발표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욕설도 했더라고요. 네네. 저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것 때문에 정말 MOU 서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연기가 된 건지 아니면 저거를 이 하나의 명분으로 해서 이란이 굳이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이란 내부에서 굴욕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피해가려고 그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정말 저것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균열이 생긴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짜증을 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면박을 주면서도 일정 부분 그래도 이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같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됐다라고 밝힌 시각이 미국 워싱턴 기준으로 14일 오후 5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백악관에서 UFC 경기가 열리기 직전에 이걸 발표한 건데 이란은 테헤란 시간 기준으로 15일 1시에 발표했다. 이거 14일 날 트럼프 생일날 우리가 굴욕적으로 뭔가 합의해줬다라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 생일날도 부각을 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드디어 타결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였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게 이란 시간으로 14일이라 그런 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까 그런 상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군요. 자, 어쨌든 종전 협상은 타결이 됐는데 서명은 나흘 뒤에 이뤄진단 말입니다. 네네. 왜 19일로 잡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직접 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에 참가하기에는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있어요. 뭐 일정상으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유럽을 가기 때문에요.
그 G7 정상회의 때문에 유럽을 가기 때문에 그 직후에 스위스를 방문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그동안 협상을 이끌어왔던 그 이 벤스 부통령이 또 참가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왜요? 미국 정 부통령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그동안 피한다는 게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벤스 부통령이 못 가게 되는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실제로 서명 자체에 참가를 하면 상대방의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맞상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은 그건 지금 얘기하는 이란 대통령,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아니고요. 네. 아마 그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행방이 묘연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직접 갈 수 있느냐는 또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결국 그 자리에 가서 직접 서명을 했는데 MOU 내용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예상보다 미국 그 국내 여론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어떤 MOU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전쟁 이후에 생긴 부분을 수습하는 상황이 강하기 때문에 예. 비난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직접 거기 참가한다는 게 오히려 그 비난을 가중시키는 또 책임을 떠안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저렇게 자기 자신의 행보라든가 그래서 이 시쳇말로 띄운다고 하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경우에도 서명 당사자로 참가하기보다는 어떤 그 이 전체적인 이 행사를 주재하는 그런 위치로 참가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군요.